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곧 본 행사 Founders and CEO 포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은 행사 시간 동안 잠시만 꺼주시거나 진동 혹은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행사는 한국어 및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네, 통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께서는요, 통역 수신기 채널 필요하신 언어에 맞춰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어는 5번, 영어는 6번입니다. 네,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번호가 앞번호가 많아서 여러분들 오늘 혹시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어는 5번 그리고 영어는 6번입니다. 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라이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플라이아시아 2022 아시아 창업 엑스포 오늘 바로 두 번째 날인데요. 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Founders and CEO 포럼은 위기 때 빛을 더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1세대 기업가들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켰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들어볼 예정입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나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특히나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아주 뜻깊고 또 값진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네, 토론이 끝나고 창업에 대한 궁금했던 점들 역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자리인 만큼 사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좌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테이블 위에 아주 보기만 해도 산뜻한 느낌이 드는 착즙 주스 보이실 텐데요. 네, 베러먼데이 코리아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협찬사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도경백 대표님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경백 대표는 부산에서 2018년 베러먼데이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다양한 공간,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재 전국에 18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경백 대표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회원이고요. 네, 베러먼데이 클럽과 비베럴, 친환경 커머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또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좌장님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러먼데이 코리아 주식회사 도경백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파운더스 앤 CEO 포럼의 진행을 맡은 베러먼데이 대표 도경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태 주 파나시아 회장님이십니다. 주식회사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님은 1989년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기업이라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범하 정밀 엔지니어링을 창업하여 2007년 주 파나시아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파나시아는 창업 때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선박 평형 수처리 장치와 황산화물 저감 장치 등을 개발했습니다. 30년간 조선 기자재 국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6회 대한민국 해양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수태 회장님은 국립부산과학관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협력사 통합협의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수태 주식회사 파사니아 파나시아 회장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파나시아 이수태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주 디오 회장님이십니다. 김진철 회장님은 경북대학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하였으며 직장 생활하다가 1988년도에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치과용 임플란트 사업을 실시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 디오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되었고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여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질천 회장님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혁신 리더 대상에서 임플란트 산업 부분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연사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디오 김진철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장석영 금양이노베이션 주 대표님이십니다. 금양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장석영 대표님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미국 덴버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0년부터 법제처,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장, 국장, 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하고 2021년 4월부터 금양이노베이션 대표로 재직하면서 수소연료 전지사업화, 수송추진 선박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대표님은 2021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공공,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연사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금양이노베이션 장석영 대표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행사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럼을 위해서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먼저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그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면서 제 스스로도 지금 창업을 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또 이제 갓 창업한 그 CEO들, 경영자분들에게 또 제가 가진 시각으로 도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 저도 굉장히 많은 조언이 필요하고 먼저 이렇게 부산에서 앞서 나간 선배님들의 얘기 듣는 게 이런 자리가 너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는 게 너무 설레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전체 행사에 관한 플라이아시아 전체 행사에 관한 이 연사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이런 요즘에 이제 창업가들을 위한 네트워크와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님들이 창업을 하시고 또 경영을 하실 때 지금 저희 때만큼 이런 자리들이 많이 없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기회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경험한 것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려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부산은 정말 그 일하기 좋은 도시 로서 지금 발돋움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프라이 아시아 2022 이 행사는 제가 팜플렛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 지방 도시가 겪고 있는 당면한 인구 절벽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그 일극 체제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조금이나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제2의 창업도시로서 이극 체제의 허브가 되는 이번 프라이 아시아 이 행사가 범아시아권에서 우리 부산이 창업도시로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행사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그 디오 임플란트 때문에 많이 아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디오 회장님은 이번 행사 관련해서 이러한 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다시 이제 지금 제가 실지 사업은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성을 아직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묻는다면은 창업을 할래,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조직원으로서 월급제의 생활을 할래 이렇게 물으면은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그 몇몇 분이 소개를 해주시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느낀 점도 많고 근데 저도 옛날에 사업의 초창기 때 벤처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도 좀 받고 그거를 몇 년 뒤에 상장을 하면서 한 10배, 20배 수익을 내고 다시 돌려드리고 이래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이 좀 많이 열려서 투자 회사든지 자리 잡은 기업들이 돈이 그쪽으로 새로 재투자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질문지를 좀 받았는데 이 질문에도 보면은 투자를 하겠느냐 부산 기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다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됐든 부산시가 됐든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단체에서 매년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부산에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원하고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그 어떤 책자로 나오든지 어느 사이트에 나오든지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1년 늘 이어져 가지고 서로 매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 주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얻고 싶은 답을 다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한 지 4년 되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회장님은 40년이 되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금양 이노베이션 대표님 또 이 자리를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금양 이노베이션 장석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두 분 회장님하고 견주어서는 제가 막 기업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CEO라고 하기도 뭐 너무 부족한데 저는 공직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경험 이제 공직에서 같이 창업 지원이나 이런 걸 했던 경험과 한 1년 반 됐는데 제가 이제 CEO로서 겪었던 뭐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플라이 아시아 행사를 쭉 먼저 좀 와서 제가 둘러봤는데 여러분 말씀이 계셨지만은 사실 이 창업하는 창업가들 스타트업들에게는 외롭고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피칭을 통해서 옆방에도 보니까 피칭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멘토링도 할 수 있고 또 관련 있는 기업들끼리 미팅을 미드업을 하는 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우리 TP에 되고 계시고 이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활동들이 올 한 해 거치지 않고 좀 계속 이어져서 부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창업가들이 좀 힘을 내서 같이 협업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 세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기대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질문지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끝에 이제 나왔던 질문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저랑 함께 창업을 해서 지금의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CEO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경영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배님들은 경영을 해오시면서 같은 생각을 자주 가졌었는지, 또 이제 반대로 궁금한 게 40년간 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배우고 또 이제 채용도 해보고 또 이별도 해보셨을 건데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부터 질문? 네. 예, 여기 계신 뭐 스타트 기업에 종사하시는 CEO나 관계자분들을 인걸로 저는 알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기업이라는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그게 내부 고객인 종업원, 외부 고객인 클라이언트, 그리고 주주, 이렇게 모두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인본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스타트 기업이 창업을 해서 5년 이내에 살아남을 확률이 29% 정도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는 공시 중 한 1, 2%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0.08%만 성공을 한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그러면은 그게 가장 실패의 원인이 뭘까? 그게 사람이고 또 사람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소통이라는 걸 저는 몸소 체험을 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는 인적 자산, 휴먼 리소스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물론 투자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현금 자산이 필요하겠죠. 개발 자금이나 시설 자금이나 연구 자금이나. 그래서 그 전에 우선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어떤 분석, 우리 3C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은 컴퍼니, 컴피티터, 그리고 자사 분석, 외부 고객 분석,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 사람을 중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가 스타트를 했을 때 주위의 인적 자원을 너무 지인이나 친구나 동료나 그다음에 멘토하는 그런 분들만 보고서는 안 되겠다. 그분이 결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어떤 고객 분석, 사람 분석을, 니즈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내부 고객인 인적 자원의 가장 핵심적인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형 인재, 우리 파나샤가 지금까지 이렇게 1000억대, 2020년에는 부산에서 1000대 기업으로, 전국 1000대 기업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여기 성장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핵심은 파나샤만의 중소기업형 인재를 육성해서 끊임없이 밖에서 수혈하기보다는 내부의 인재를 육성해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역량을 가지고 결국 기술 개발에 몰입한 결과 지금의 파나샤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스타트 기업의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차원과 단기적인 차원의 계획이 달리해야 되겠지만은 그 처음에 스타트하는 창업 멤버들이 인적 자원과
관리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으니 그러면 인적 자원이 뭐가 중요하냐, 본인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저는 각각이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 혼자 사장이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조리다 이렇게 가지는 순간에 멤버십이 로열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중요한 리더를 만들어야겠다. 리더의 덕목은 Very important person VIP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그 다음 인사이트, I는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어떤 독서 경영이라든지 지식을, 정보를 흡수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사장 혼자서만 알고 있어서는 소통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따른다. 결국 나머지 하나는 필로소피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파나시아는 세상에 없는 기술로 인류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환경기술 개발하겠다는 그런 큰 명제,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같이 겪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거기서 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1시간인데요. 회장님들의 답변이 사실 긴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시간이 또 협소하다 보니 네. 네,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실내에서 아직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기도 하고 또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셔야 되니까 마스크를 잠시만 좀 말씀하시는 동안 무대에 계신 분들은 벗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잘 들리시죠? 그죠? 네, 지금 짧은 말씀이시지만. 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디오 회장님 인사가 만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회사 경영을 하면서 갈수록 결국은 이 귀결되는 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하고 어떻게 그 컨트롤 하느냐 여기에 기업이 성패에 달렸다 보는데 제가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고 처음에 면접을 보거나 그 입사를 시킬 때 좀 중시해서 보는 거는 우선 사람의 인성부터 봅니다.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먼저 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과연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 열정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냐 두 번째로 이제 그걸 보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이 어떨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회사를 설립해서 좀 초기에는 뭐 제 경험상 이래 볼 때는 좀 창업 멤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여러 가지 경험 못한 일들도 당면하게 되고 좀 혼자서는 좀 버거울 수가 있는데 이때 뭐 친척이 됐든 형제간이 됐든 친구가 됐든지 창업 동지가 초창기에는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조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뭐 사람과 관련한 그 이야기는 뭐 제 생각에 대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네, 두 분 회장님께서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통과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전문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전문성이 있는 상태라면은 조직 내외부 말씀해 계셨지만은 내부국과 외부국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제가 기업에 와서 제일 느끼는 거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수소 연료 전지여서 사실 이쪽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서 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통과 공감 능력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네, 세 분 답변 감사하고, 세 분의 어쨌든 답변의 중심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저희 스타트업 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소통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또 선배님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소통이 중요하구나라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질문과 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건데, 세 분의 답에서 좀 힌트를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산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는데, 부산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한 장단이 굉장히 많다라고들 말씀 많이 하세요. 이번에 플라이 아시아도 부산을 창업 도시, 부산이 굉장히 기회가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창업 컨퍼런스인데요. 부산에서 창업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선배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뭐 저도 이제 고향이 울산에 부산과 지근거리에 있습니다만은, 태어나서 보통 3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 여자가 아니고 지연, 학연, 혈연. 저는 거기에서 지연과 혈연을 좀 빼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하실 때 부산의 장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가까운 곳에서 불경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가장 지연이 많은, 이게 환경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 낯선 타향에 가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직장 생활 좀 하고 하는 게 좋다는 대전제 하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사회생활의 사회적 자본, 재무적 자본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트 기업을 하실 때 대부분이 첫 직장인, 둘째 직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산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여기에 가까이 선배나 후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만난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창업하는 게 좋겠고, 그 어느 도시보다 부산은 융복합이 자연스레 역사적으로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외진이 많이 유입돼서 부산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열정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별 같은 것도 좀 굉장히 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창업하는 자리로서 부산이 장점이 많고, 특히 부산은 물류도시, 그다음에 각종 이런 용역에 관련된 어떤 그런 플랫폼 어떤 기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것도 굉장히 부산이 많이, 대학에도 전공가가 많고요. 그 인력 구하기가 좋다,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중에 뭐 스카이대를 나온 사람들 구할 수 없다면은 결국 부산에 우수한 그런 인력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산은 굉장히 그 글로벌 시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회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물류가 결국 글로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화, 글로벌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우리가 물류도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산이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국내 사업만 한다면은
서울이 환경이 좋겠지요. 그런데 수출이나 뭐 해외 사업을 여기서 한다 이러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고객들이 1년에 한 1,000명씩 다녀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는 분들마다 이 해운대 센텀이나 해운대 바닷가의 광안대교 이런 그 경관을 보면서 서울보다 부산이 더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해외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매출 구조가 국내 3, 해외 7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부산에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사람을 구하는 데는 안 많게도 부산보다는 서울이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으면서 좀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한다든지 선후배를 좀 활용한다든지 또 마음이 좀 편하고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서 하느냐 서울서 하느냐, 한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서울에 가면은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지고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국내 해외 사업을 안 보내서 한다 이러면은 굳이 서울 안 가고 부산서 해도 충분히 해 나갈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예.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좀 정책적인 환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창업 지원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을 보니까 아마 다른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창업만 전담하는 그런 그 국장급 조직이 부산시에 있더라고요. 있고 부산 TP나 또 부산 경제진흥원 이게 쭉 해서 8개 기관 이상이 창업 포털에 쭉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사실은 창업할 때 여러 가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창업 지원 정책 자체가 조금 이렇게 집중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장이나 환경 이런 거는 두 분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업종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창업의 경우에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또 대학 근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인자에 따라서 부산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세 분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저의 요즘에 스타트업 시내는 이 주제가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부산에 있어야 되냐, 서울에 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많은 핫 이슈이기도 하고,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 분의 답변에서 부산의 장점을 또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부산에도 회사가 있고 서울에도 저희 지사가 있는데 항상 딱 거기서 고민입니다.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답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디오 회장님께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대체 어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어디가 좋은 데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디오 회장님께서는 부산에 있는 괜찮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회가 되면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회장님과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부산에 좀 괜찮은 스타트업이 있다,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산 창업자들 좀 많이 도와주셔야죠. 엔젤 투자 클럽을 제가 직접 이노비즈 협회 회장을 맡을 때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투자할 용의는 언제든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달리하면은 항상 그 창업에서 이렇게 우리 생태계를 보면, 라이프 타임을 보면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고 결국은 나중엔 엑시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회사의 운명과 같이
평생 같이 가자 하기에는 너무나 투자자한테 너무 긴 시간이 투자 회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벤처 엔젤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고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튀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IPO 가서 투자 회수를 했을 때 그 인식도 바꿔야 되지만 그 투자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라도 좀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투자를 하려고 엔젤 클럽을 투자 클럽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미스매칭이 너무 크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굉장히 가치를 높게 보는 데 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는 그렇지 않는데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접근하니까 이 미스매칭이 되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무튼 소액이라도 투자와 어떤 그 멘토를 같이 받는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금양 대표님께 여쭤보기 전에 우리 회장님 그러면 창업했던 그 초창기로 돌아가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가치를 되게 작게 측정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작게 측정하실 건가요?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정말 자기들 원하는 만큼만 투자를 받았어요. 그 배율을. 그러나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해외 기업에서 투자 받았다는 그 자체만도 엄청난 가치를, 회사의 안정성, 신뢰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떤 스타트가 파나시아가 투자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좀 큰 기업이, 아니면 뭐 그보다 더 큰 기업 더 좋겠죠. 그 자체가 굉장히 무형의 가치가 크다,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당장 주가 가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많이 받겠다는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것도 미래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몇 분 우리 창업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거 마치고 우리 회장님 바로 찾아가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가장 지금 열려 있을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투자 좀 바라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이제 금양도 금양 이제 본업이랑 좀 관계가 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뭐 투자를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지금은 이제 성장 사업으로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나 2차 전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사실 아무데나 뭐 아무 분야나 막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 주력 사업 또 성장 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 중심으로 해서 투자도 하고 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본사가 이제 사상에 있는데, 사상에 한 4,000평짜리 10층짜리 새로 이제 퀀텀 센터라는 빌딩을 지으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에 좀 이렇게 수소나 연료전지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모여서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협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마케팅이나 판로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같이 투자로도 발전될 수 있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그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희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부산과 서울이냐 또 사람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투자 얘기까지 나왔으니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사람들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회사가 미래 비전이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과 이 기준들로 이 회사를 평가를 하는데요. 세 분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투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그 회사를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예, 물론 이제 CEO 리스크가 있다면 CEO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회사의 CEO가 가장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장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 그 스타트 기업의 초기 멤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멤버의 학벌이 아닌
그 사람의 경험치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볼 것 같아요. A라는 B라는 C 한 A, B, C 네 사람이 핵심 멤버가 있다 그러면 사장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네 사람에 대한 과거의 경력을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는지, 어떤 R&D를 해봤는지, 어떤 회사에 다녔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분야에 많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막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진철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열정이 있는지. 나는 이 열정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열정, 그냥 열정이 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력을 다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바퀴벌레가 나오는, 제가 실리콘밸리는 아니더라도 저 피츠버그에 카네기 멜론대를 좀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냥 야전 그 침대에 갖다 놓고 아주 열악하게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그때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열정, 진력을 다할 수 있는 열정, 그걸 나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포기할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의지가 있는지, 그게 나는 평가의 기준이 돼서 투자를 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수도 회장님의 열정을 가장 크게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디오 회장님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전에 좀 세월이 좀 됐는데 우리 그 동료 사장들이 어느 한 회사에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소위 엔젤 역할을 좀 했어요. 그 회사에 돈을 좀 여줬는데 결국은 그 돈을 다 떼었어요. 회수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그 뒤에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장이 좀 책임감도 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그 무능해서 그랬는지 이런 사례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어디서 누가 뭐 투자가 좀 필요하다, 뭐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저도 뭐 투자도 받아보고 뭐 이래 많이 해봤지만은 경영자가 자신이 없으면 남의 돈을 투자를 받으면 안 돼요. 받았으면은 자기가 끝까지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저는 한때 돈이 필요할 때 우리 형제간들의 집을 8채를 담보로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회사를 확장할 때인데 내가 잘못돼 보면 우리 형제간들이 다 길거리로 내앉게 돼요. 나앉게 된다. 그런 그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투자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은 안 넣고 조금 이래 하고 외부로부터 투자만 받아가 이거 뭐 잘못되면 뭐 내 돈 좀 날리고 투자해서 돈 띠먹으면 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경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뚜렷해야 된다. 그 투자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투자할 때도 나오고 투자 회사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양 대표님은 네. 예.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다 들었어. 그런데 아니 뭐 두 분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CEO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질을 보여주는지 CEO가 자기가 제시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 것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 세 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투자 시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시는 또 옆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보면 투자도 잘 받으시고 또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좀 우리 금양 대표님을 위한 개별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공직자로서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이 전환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뭐 제가 이제 공직에 한 30년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정보통신 쪽으로 주로 일을 했었는데 이 정보통신 쪽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별로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뭐 전화기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집 한 채 값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정보통신 디지털 능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조금은 이제 기업인들하고 국민들이 제일 잘했지만은 정부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공직을 마칠 때쯤 되니까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좀 고민해 보니 공직하고 유관된 데 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게 좋겠고 분야로서는 기후위기나 이런 지구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답을 줄 수 있는 게 지금은 별로 답이 안 보이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정보통신을 시작했을 때처럼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의미 있는 분야가 뭔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이 수소경제라고 생각하고 또 금양에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돼서 그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양의 현황을 좀 보면 글로벌 발포제의 기업으로 수소연료 진출 과정까지 수소 경제를 이끌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금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포제란 거는 이제 빵을 구울 때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리는 것처럼 고무나 플라스틱을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발포제입니다. 발포제 분야 글로벌 넘버원 기업인데 이 발포제는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열심히 78개국에 한 2,000개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어서 먹고 살만한데 새로운 성장 사업을 고민한 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기준을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화학 소재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한 가지로는 좀 그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른 게 2차 전지 배터리랑 수소 연료전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 5월에 원통형이라고 해서 건전지처럼 생긴 거 21700 배터리를 국내에서는 SDI하고 LG 엔솔에서 세 번째로 이제 만들어서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이고 수소 연료전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전극적 합체나 스택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꿈은 이 금양이 만든 2차 전지나 또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부산이 엑스포 유치하면 그때 수소 선박도 띄우고 세계에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을 좀 모시고 다니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연료 전지를 통해서 부산 경제도 기여도 하고 또 미래 성장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마지막 질문 우리 금양 대표님께 해보고 싶은데 대답을 듣다 보니까 30년간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전문 경영인의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셨잖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어떻게 사시고 있으세요? 공직에 있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정부에서 거창한 계획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게 잘 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한참 지나야 이 계획이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검증이 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와서 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바로바로 몇 달 안에 또 1년 안에 바로 성과가 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게 바로바로 평가를 받으니까 하여튼 공직에 있을 때보다 더 긴장이 되고 또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회장님 두 분께 질문을 제 개인적으로도 꼭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영자의 자질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또 사업을 잘 영위를 해오셔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아까 투자할 때도 CEO, 창업자를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경영자도 인간이고 제가 바라보는 경영자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경영자도 같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건데 경영자의 자질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디오 회장님부터 이번에. 저는 한 50%는 타고난다고 봅니다.
이래 보면은 사업을 안 해야 될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사업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너도 나도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성공할 줄 알고 이래 사업을 좀 쉽게 보는데 그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도 많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출근해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이거를 경영자가 결국은 맨 마지막 문제 해결자니까 그 뒤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자질을 타고나야,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 어느 정도 70%는 영업매는 타고나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사람이 배우면서 산다는 거. 요즘도 제가 이래 해보면, 야, 이거 작년, 재작년에는 내가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이거 오늘날 이래 보니까, 아, 이거 그동안에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해석을 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는 타고나야 되고 50%는 경영을 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배우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유사한 내용일 수도 있죠.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이제 타고난 어떤 성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을 중퇴하고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률을 보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왔는데요, 41.5세 정도, 박연주 우리 미래에셋 회장님도 39세에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 화장품 하시는 분, 그분 뭐 제약하시는 분 회장님 일일이 거명을 다 못하더라. 되게 30대 말 40대 초반에 창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풍부한 경험이 CEO의 가장 그 능력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함이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을 도전이 받았을 때 자기가 그걸 그 역경을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너무 젊어서는 갖고 있는 자산이 일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인성이라 하는 것은 제가 순수한 어떤 범생 출신입니다. 모범생 출신, 장학금 받으면서 저보고 미래에는 교수나 뭐 선생이나 이렇게 공무원이 될 걸로 다들 생각을 하다가 내가 현대중공업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35세에 창업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렇게 술도 제대로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런 한국적인 사고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절박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주 어렵게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어떤 가난의 굴레를 벗어 던지겠다는 그 절박감, 그게 내가 갖고 있는 CEO로서 우리 직원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밑바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행동 거지만 보더라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것만 보고 만약에 막상 사업을 하면은 사실 험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 천대시하는 그런 어디 은행 가서 대출 당하고 뭐 신용이 안 좋네 이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률을 높이려면. 그래서 저는 항상 오막 경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비 경영에 있어서는 저는 예견 경영, 예견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 경쟁, 그리고 위로 나왔을 때 초기 시장 경쟁,
주류시장 경쟁, 정상의 경쟁. 그래서 이 데스밸리를 건너기 위한 이 과정이 바로 준비라는 건데, 이때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문센과 스콧이 남극점을 인류 최초로 1912년도에 탐험하러 경쟁합니다. 그때 아문센은 노르웨이, 그때 노르웨이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부국이지만은 스콧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전적으로 왕실에서 자금과 기술을 공유받아서 경쟁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스콧이 먼저 깃대를 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 전멸을 하고 결국 아문센이 남극을 최초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원인 분석을 해보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결국 타고났다는 그 이전에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플랜 1, 플랜 2, 플랜 3까지도 컨티전시 플랜을 다 짜서 그렇게 해야지. 제가 우리 친구 중에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가니까 배를 타다가 내려서 조금 하다가 가니까 뭐 사무실도 크게 하고 뭐 비서도 두고 뭐 총무 두고, 아이고 내 이 회사 얼마 가면은 이게 뭐 몇 달도 못 견디겠어요. 결국 2년 만에 폭삭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시작했을 때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그런 걸 각오를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후천적으로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김여주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빨리 익숙해 하려면 성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선제, 선점. 제가 갖고 있는 사성경의 핵심은 성견입니다. 남보다 한 발 빨리 보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매스미디어나 뉴스페이퍼나 많은 학회나 각종 자료, 논문, 그리고 많은 책을 통해서 성견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키워야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로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낄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 회장님 목소리에서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 확신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간이 이제 짧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또 아마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또 질문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 마지막 질문은 정말 우리 창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 싶은지 좀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금양 대표님부터 먼저 한번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원래 이제 하반기로 오면서 되게 그 투자 환경, 스타트업 투자 환경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고환율이나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이 어려울 때가 위험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분 회장님보다는 제가 일천하지만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보면은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또 2008년 금융 위기 때 에어비앤비나 우버 이런 것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어려울 때이지만은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회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더 절박함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사업을 시작을 하면 한 수십 년은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1, 2년 뭐 경기 침체가 되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건 저는 별 생각 안 합니다.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은 또 금방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특유의 장점들, DNA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창업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 벤처 정신, 기업가 정신, 창업 정신을 가지고 좀 훌륭한 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더욱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항시 꿈을 크게 가지고 이상을 높게 해서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이수태 회장님. 예, 저는 그 정신적인 멘토였던 분이 저희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동의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와서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 저한테 사반나홀이 일러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리어카 장사를 비유해서 밑바닥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리어카 장사를 하더라도 남포동에서 한다 그러면 집이 그쪽이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자리수를 받는 조폭이 누군지, 누가 센지, 그리고 그 원가로 조개든 담치든 뭐 이렇게 오징어든 싸게 받아올 때가 어딘지, 그리고 몇 시간 내에 가장 붐비는 시간이 손님이 많은지, 길목이 어딘지 그걸 몸소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경험해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분들이 우리 애들도 이사 경영할 때 밑바닥에서부터 일본에 던져가지고 5년간 창업을 해서 일본 법인 세워서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장으로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나모리 가조시의 교세라 그룹 회장의 이타 정신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부터 벌겠다. 내가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식솔들부터 챙겨야 되고 남을 도와주면 이타하면 자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한테도 우리 제품을 통해서 밸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스보다는 밸류가 커야 되고 프라이스는 코스트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게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주려고 생각하면 고객이 이롭게 되게 B2B를 하지 않습니까? B2C를 하든지 간에 개인이든 회사든 우리 회사 용역이나 제품을 샀을 때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너무 초기부터 돈에 눈 뜨는 돈이 도망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타 정신을 가지면 고객이 따라오게 되고 그게 마케팅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또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굉장히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그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지 우리 회장님들 또 대표님께 또 마음껏 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 마이크 좀 넘겨. Yeah, this question is meant for the CEO of Banesia. Earlier you said that CEO traits are innate. So how do we spot on like that you are not meant to start a business? Or how do we say that even though after a lot of failures you can spot on that, oh, I'm not meant for this? And how do we differentiate like these failures will become like something like of a success in the future? So my main question is like, how do you spot on people that are not meant for this business field? 다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자로서 그 탁월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파나시아 회장님께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 자라면서 친구들과 각종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적 경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승부욕이 있는가를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수가 내려가든지 이 게임에 저도 그만 그런 정신 가지고는 이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시대에 CEO로서는 좀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 저는 우선 꼽을 수 있겠다, 자질로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통역이 된 건가요? 네, 네. 또 그다음 질문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특허가 한 237개 정도 특허 수련을 한 사람인데요. 특허청에 이제 문의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특허가 제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사실 3%고 운이 저는 97%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최하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나가는 이 돈들이 이제 보통 이제 컨설팅 업체들 그 배불리 주는 형태로 가고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업하는 사람들의 대우 자체가 제일 하급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인된 대우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없는 게 현실인데, 세 분께서 이제 아까 사업하는데 이제 좋은 말은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세 분 자체에서 말로 하면 달러로 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업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창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인데 기술도 보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저 가방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무게를 3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이제 30kg 군장 메고 지금 하는데 30kg에서 20kg 무게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납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성인용들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허를 안 냈습니다. 그리고 숨기는 기술이고 어느 정도 이제 준비됐을 때 제가 오픈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저는 이제 해보고 싶어 가지고 어떤 길을 만들고 싶어도 컨설팅 하는 업체들은 매출 올리고 다 해와라, 매출 올리고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출을 뭐합니까? 1년 안에 다른 나라 특허 수련 안 하면 그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계없고 헛방인데, 잡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이게 핸드폰 시장도 요 식당 해가지고 세계 각국마다 탁 터뜨리듯이 어느 정도 세계 시장을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특허 내무합니까? 그래도 국내에서 구멍가게 장사하는 게 딱 맞는 것 같고, 대기업에 어느 정도 그 정도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요지만 좀 간략하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분께서 말씀드린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서 조건이 과연 돼 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이 엄청나게 있어도 갈 수도 없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제 기술은 저는 이제 3%고 97%는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짧게 금양 대표님께서 한번 짧게 답변. 예.
우리 그 말씀 주신 분이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많이 계신데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는 제가 뒷부분 못 들었는데 3%는 기술이고 나머지 97%는 운이다. 말씀 주셔서 기술이 별로 대접 못 받는 거 아니냐, 창업가가 대접 못 받는다, 이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 보안이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이제 대접을 못 받는 이런 말씀 주시는데 크게 보면은 일단 창업가에 대한 대우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게 여러 가지 관점이 같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제가 뭐 공직에 들었고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그전보다는 창업 환경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그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특정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중기부에서 하는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된 창업가나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상당히 비즈니스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대우를 나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기술 관련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기술이지만은 시장이란 건 결국 고객이 그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상품이나 비즈니스를 구매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외람된 얘기지만 기술에만 또 기술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술만 있으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기술에다가 시장이 요구하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눠. 굉장히 좋은. 네네네네. 네네.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의도도 너무 좋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진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금양 대표님께서 네네. 그 금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선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안에 이제 얘기하기가 좀 협소하다 보니 다시 시간 한번 만들어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기술과 뭐 정책적인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업은 비즈니스니까요. 또 여러 가지 요인과 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 오늘 얘기에서 또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계속 말씀. 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맨 앞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시간은 이미 지금 네. 소진이 됐습니다만 놓칠 수 없어서 저희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밑바닥부터 6년째 이제 창업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창업가 박상화라고 합니다. 저는 그 디오 김진철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의 크기는 그 대표자의 꿈과 대표자의 그릇에 따라서 그 회사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계속해서 저희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이제 회사의 성장하는 속도는 빠른데 과연 나의 그릇은 거기에 맞춰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제가 갖춰야 되는 역량과 그런 그 업에 대한 본질에 대한 생각과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같이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대표자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해서 그걸 배우고 스스로 HR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단계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매출이 100억일 때 하는 고민과 생각, 1000억일 때 하는 고민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달라지셨을 텐데 어떻게 그릇을 키워나가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경영자의 그릇에 직원이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의 그릇에 경영자가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그거를 정진해야 된다. 목표를 상향시켜야 되고 한 단계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해야 되고 이거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혹시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답도 됐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대표자가 계속 먼저 목표를 먼저 제시를 또 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구성원들이랑 같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대표자도 계속해서 더 나은 목표, 더 나은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은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하시면서 가끔씩은 이 마인드가 또 중심을 벗어나서 흔들릴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중심을 단단하게 잡으실 수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별로 흔들린 건 없었고요. 오늘날 이때까지 지금도 저는 10년 뒤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꾸 흔들리면 사업 접어야 돼. 제가 볼 때는 끝없이 가야 됩니다. 내가 다 못 이루면은 내 다음 다른 사람이 이루도록 하든지 조직한테는 무한한 꿈과 비전을 자꾸 심어야 돼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 조직이 제 꿈을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간이 제가 제일 큽니다. 제일 목표도 높고. 그런데 경영자가 그 꿈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는 매일 그런 걸 생각합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기 전이나 그 경영자는 잠재되어 있어야 된다 봅니다. 덧붙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고 그리고 기획과를 전공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 기계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점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 전에는 이 컨트롤 기술들이 우리 회사의 코어 컴피텐시라고 핵심 역량이었는데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의 어떤 방금 규모에 따라서 사장의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공을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선 경영 전공을 하셨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공과대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공과대를 나와서도 서울대 AIP 과정을 최고 전략 과정을 서울공대 최고 전략 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회계를 잘 몰랐어요. 인사관리, 직무설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공과 출신이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경영대학원의 박사과정 아직 수료를 못했습니다만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 레벨에 따른 네트워크, 자기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할 때 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친구든 사업 친구든 조합이든 어떤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20억, 30억, 100억대 올라가면은 친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운이 바뀌면 주의가 바뀐다는데 바꾸려면은 운을 바꾸려면 주의를 바꿔라. 옛날에 만났던 사람은 계속 그 사람들하고 술 먹고 놀면은 클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기업의 CEO들을 교류를 해라. 그게 첫 번째 MBA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AMP 과정이고 각 대의 AMP 과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술자리 내지는 그 네트워킹만 너무 강조하는데 거기 가서도 많은 강의를 들으세요. 아침에 조차는 꼭 나오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많이 먹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랬습니다. 차속도 20km 보는 시야하고 100km 날 때 시야가 다르듯이 그만큼 멀리 보려고 그러면은 그런 곳에 가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친화력이 중요합니다. 밑에 휘하 지금 아까 저분한테도 꼭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망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화한 성품, 남을 끌고 갈 수 있는 너무 전투적이고 CEO는 덕이 있어야 된다고, 지덕체라 하는데 특히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과 건강을 갖춰야지 어느 자리에 가든 체력이 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자기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갈 때 CEO의 실력이 회사의 능력입니다. 회사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CEO 리스크가 건강 리스크뿐만 아니라 CEO가 보는 시각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 따라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자꾸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정과 이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저 뒤에 한 분, 네, 마스크를 쓰셨지만 너무나 그 간절해 보이는 그 기운이 느껴져서 그죠? 네,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초기 스타트업 레디킨즈를 하고 있는 정주학 대표라고 하고요. 저도 세 분 대표님께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의 목표가 지금 생각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이루셨는지, 아니면은 초기에 목표로 했던 것들을 아직 나는 더 이뤄갈 예정이신지, 그러면은 혹은 그럴 계획은 없었는데 우연히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거나,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왔었던 핵심 본인의 어떤 내부 핵심 코어 가치는 어떤 것들을 항상 삼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게끔 사업을 운영해 왔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상호가 있습니다. 펜아시아였는데 과거에는 버마였습니다. 버마점이 그걸 영어로 번역하기에 펜아시아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려고 꿈을 꿈고 자는 순간에 저는 장명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포부였는데 징기스칸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나 이런 정치가들이 되게 영토 전쟁을 많이 벌리면서 남자로서 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펜아시아 버마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아시아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사나이 대장부가 CEO로서 그 정도 꿈은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펜아시아 버마를 했고, 그 과정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만큼 이룰 수 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꾸는 경영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사의 규모와 바로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표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흐르면은 대충 달성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 지나온 세월 동안 목표가 한 서너 분 상향 조정대가 오고 있다. 지금도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또 한 10년 흐르면은 그게 달성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설정을 또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되어서 뭐라고 좀 평가하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면 이런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그 열정적인 또 질문 답변, 이 시간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굉장히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요. 최근에 스타트업스러움이 뭘까, 스타트업 정신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오늘 세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장 스타트업스러운 정신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핵심은 뭐냐?
노페인 노게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개인하려면 페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더 많은 질문과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건데 또 저도 세 분을 또 따로 한번 뵙고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금 맨 앞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분 어제 기조 연사님이셨습니다. 리차드 영크님 여기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지금 토론에 대한 소감을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통역기를 끼고 계셔서 제가 일단은 한국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Thank you for all of your wisdom. Very much appreciate all of the insights and your individual expertise. Each of you has had your own path, your own journey that makes it very helpful and unique, I believe, for the people here listening to be able to learn from each of your journeys. So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with us today.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에 계신 좌장님 그리고 오늘 연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정말 이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조목조목 만나 뵙기 힘든 분, 회장님, 대표님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열정과 그 애정이 가득하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또 구구절절 정말 와닿았는데 이 어록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필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딕션도 좋으시고 여유 있는 이 통찰력이 느껴지지만 또 굉장히 예리하신 이 부분이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여기 계신 좌장님도 그렇고 뭐 전문 사회자 뺨치는 진행 실력과 또 여기 연사분들도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전문 강연자 같아서 다들 집중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고 많으셨고요. 무대에 계신 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좌장님 그리고 연사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실 분들 무대 앞쪽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은 넘겼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아무래도 저도 느꼈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또 실무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들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저희가 사진 촬영 때문에 함께 Would you please look at the camera front? We'll have a break photo session. 네. 네, 먼저 마스크를 잠깐만 좀 벗어주시고요. 네, 앞쪽 카메라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좀 가까이 서서. 네, 뭐 다른 포즈 있을까요? 네, 오른쪽 엄지척. 네, 하트. 네, 여러분 무대에 계신 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션을 이끌어주신 도경백 대표님을 비롯한 패널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 박나경이었고요.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